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7편.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자연의 법칙의 대결은 항상 자연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생각 좀 하고 살라며 뛰어난 성능을 가진 뇌를 선사했습니다. 엉뚱한 목적으로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인간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법칙을 깬 인간이 고생을 하든 말든 계획에 따라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비위에 맞춰 계획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성장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인류가 역사의 흐름을 수정하지 못하고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핵 전쟁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멸종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진화 프로그램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자연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순간까지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 겸허하게 고개를 숙일 때까지 성장의 프로그램은 지속됩니다. 인간은 아집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와 우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면 묵은 옛 카르마도 점차 해소됩니다. 카르마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가하는 자극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계속 쌓이는 것이 카르마입니다. 힘을 길러서 나약함을 극복하기 전에는 카르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쁜 카르마는 수천 년에 걸친 타협의 산물입니다. 신념을 저버리고 영혼을 팔아먹은 행위에 따른 정당한 형벌입니다. 카르마는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총합입니다. 나쁜 카르마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알고 싶다면 전쟁과 약탈로 점철된 역사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빛의 역사보다는 끊임없는 타협의 역사가 더 지배적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타협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짐, 마무리해야 할 과제를 한 움큼씩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친 역사는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간이 창작한 여러 전설과 신화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고생하는 파우스트는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과거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실수의 속성을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나를 매번 곤경에 빠뜨리는 나의 고약한 성격은 무엇인가? 내가 늘상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내가 혹시 지나치게 경쟁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해야 직성이 풀리는 물질 만능주의자인가? 나의 단점과 잘못된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약점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 단점에 힘을 실어줄 때마다 카르마의 작용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 몇 가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솔직해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때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부터 하는 대신 이런 내가 실수한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는 완벽하다는 착각에서 해방되는 효과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단련해야만 작은 실수와 약점을 지속시키려는 본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의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지와 에너지도 있습니다. 규칙도 원칙도 행동 규범도 없는 상태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에 대한 통찰을 키우고 일상에서 삶의 기본적인 법칙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면 우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계속 축적됩니다. 이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전보다 나은 선택을 내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규율을 익히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일에 익숙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카르마의 짐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과제 보따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왔지만 인품이 성장하면서 삶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즉각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신비주의 철학의 미묘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내면의 의식에서 변화를 일으키면 나와 카르마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카르마를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카르마를 갚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며 변화를 거부했을 때 카르마가 위험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못을 반복하여 카르마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 자연의 입장에서는 카르마를 소멸시키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카르마가 분쇄되는 과정에서 그 힘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왜 나에게만 저주를 내리느냐고 소리치며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삶의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고칠 것을 고치는 작업을 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름은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끝내지 못한 일. 카르마는 저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끝내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삶에 임하면 불필요한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오늘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은 내일 마무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년 전에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면 여건이 되는 대로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 후회도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하는 아쉬움도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영혼의 공과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야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빚진 것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빚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 정신적으로 괴롭다면 카르마의 복리 이자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빚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도 기존의 빚을 갚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성장하면서 카르마의 짐보따리를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하는 안목도 예리해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관점에서 평가하게 되고 동시에 나의 실수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고통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기 힘든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돌아가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라면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살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경기에서 페어플레이를 생활화하고 벌금을 기한 내에 착실하게 납부하고 신용을 소비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났지만 자연은 자비롭습니다. 오래전에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오래전에 행한 선의 보상도 받습니다. 한평생 빚을 갚느라 등골이 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구나 살면서 즐거움도 누립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날마다 저지르는 작은 실수를 중단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흥미롭고 소중한 체험의 연속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무슨 짓으로 행복을 파괴하고 있나? 태생적으로 받은 행복의 권리를 왜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종교, 심지어 과학의 힘까지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 불안감도 줄어들고 나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의붓자식이라는 자괴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도 있지만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강점도 많습니다. 날마다 약점을 정복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